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레전드의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실제 피터 린치가 실생활에서 발품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 좀 추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정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최근 장세가 이제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성격에 대해 좀 설명드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발품 투자를 한다면, 피터 린치라면 어느 쪽에서 또 기회를 잡을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요새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과거의 경험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주도적으로 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전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네이버라는 기업을 처음에 주목을 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시점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이었고요. 트위터라는 기업도 적자 기업이 있는데 계속 급등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시겠지만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해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리바바라는 기업도 상장하면서 이제 급등해 나가면서 그쪽 이제 모바일 메신저 쪽하고 특히 SNS 쪽, 처음에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쪽이 먼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확산되면서 모바일 메신저 쪽에서 특히 텐센트의 이챗, 그죠? 그리고 북미 쪽에 왓츠앱이라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가입자 수를 증가시켜 왔고요. 그 과정에서 동남아 쪽, 동북아 쪽에서는 네이버의 란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인기몰이를 하면서 해운수의 급증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판단에서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 모바일 메신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이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그죠? 이 많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중에서 모바일 메신저에는 거의 하나, 두 개는 다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모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게임도 팔고, 스티커도 팔고, 만화도 팔고, 음악도 팔고,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대박이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딱 두 개 나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있었죠. 카카오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텐센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이메이드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기업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다음 카카오가 됐지만, 그 전에 저는 다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다음 하나만으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계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카카오 붙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폭증을 했죠. 네. 근데 그 둘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다음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수익성이 검증됐죠. 네. 1인당 가입자당 매출이요, 15만 원 정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페이스북급이에요. 페이스북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페이스북급이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가 한 10만 원 내외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사업자다.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그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왔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외 쪽에서 성과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증가를 시켰지만 그 이후로 또 캐파가 커져야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톡은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역시 해외 쪽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모집을 했었던 라인이 눈에 보였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그 기업 분할 전에 샀었죠. 그래서 29만 원, 30만 원대 샀었고, 기업 분할 이후에도 NH엔터를 다 팔아버리고 재상장일 그 당일날 모든 금액을 다시 네이버 쪽으로 NH엔터 판 작업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평균 단가가 40만 원 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88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다 팔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다 팔고 그 시점에 다 팔고 이제 없지만, 그냥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발품을 마트 가서만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안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발견됐을 때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아이디어, 상상력, 그죠? 주식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만, 누구나 직관적인 상상력만 조금만 갖춘다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보고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 두 번째로 보면 KH마텍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매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메탈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애플 아이폰, 그 다음에 펜텍의 시리즈, 백아이언 시리즈가 메탈로 나왔었죠. 그때 제가 백아이언에 되게 꽂혔었어요. 만져보니까 촉감이라든지, 그죠? 세련미라든지, 중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나중에 조금 고급 기종은 메탈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애플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메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역시 KH마텍이었죠. 결국은 KH마텍도 19,000원대부터 공략했던 기업이 아시다시피 45,000원 이상, 47,000원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었거든요.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를 실생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한 번 더 꼬아보고, 그렇다면 주식 투자로, 제가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생활에서도요, 마트 가서나 뭐 슈퍼마켓 가서나 어디 가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연계시킵니다.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오고요. 친구, 뭐 철강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든 뭐 전기 전자 업종에 만나든, 만나면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이죠. 거기서 정말 좋은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거든요. 좋은 기업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뉴스를 보다 기사를 한 줄 읽으시더라도, 어떤 기사를 딱 보고, 이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기업이 평가를 받을까, 주목받을까, 주도주가 될까, 거기서 계속해서 산업과 업종, 종목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말 좋은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종목만 발견해도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 이 종목도 제가 한 1년 전부터 관심 있게 보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없지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머니가 요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 자기가 이 회사의 그 모 제품을 사서 택배로 보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요새 좀 잘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건강식품 쪽의 업종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또 셀바이오텍 기업을 판단해보고 해서 이때 제가 셀바이오텍부터 시작해서 인바디, 뭐 뷰옥스, 뭐 휴원스 이런 기업들을 다 발굴을 해냈던 겁니다. 왜? 이 기업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고령화 사업이 되겠구나. 이 고령화 됐을 때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기기 쪽이나 제약 쪽이나 신약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기회가 오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셀바이오텍을 엮어서 그 이후로 인바디, 뷰옥스, 휴원스, 그죠? 그다음 휴메덱스 이런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생활에서 제 친구가 직접 이걸 제가 모르고 있는 기업인데 구매를 해서 택배를 부모님한테 보내는 걸 보고 또 그때 시점에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죠?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좀 색다르게 해요. 회사 이름도 잘 안 나와요. 마지막에 살짝 나옵니다.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렸지만 그러면서 저 기업이 뭔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고 있구나. 저 정도로 지상파에 광고를 때릴 정도라면 결국은 이 기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주식 투자가 제가 말하는 그 피트린치의 발품 투자라는 것이 모든 자기 포트 내 종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해서 다 골라낸 건 아닙니다. 회사도 방문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정말 큰 대박이 났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애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전문가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을 먼저 선점을 해서 쌀 때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선점을 해서 그 기업에서 큰 수익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를 때 회사 내용이 좋아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먼저 선점을 하면 그런 기업이 바로 피트리치가 말한 10유타, 20유타의 기업이 되는 거죠. 네, 10배, 20배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대형주는 좀 어렵죠. 네, 삼성전자가 뭐 10배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어렵지만 대형주 쪽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포트 내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제 판단에서는 10유타 이상, 5유타 이상을 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루하고 빨리빨리 안 가면 소외받는 기분이 들지만 대형주가 갔다가 중소형주가 갔다가 코스피가 갔다가 코스닥이 갔다가 제약주가 갔다가 바이오가 갔다가 그죠? 하악이 갔다가 조선이 갔다가 계속해서 주도업종과 종목은 바뀌지만 그 기업의 가치가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기 차례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조급함이 개인 투자가 99%를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해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바심을 내고 자꾸 단타에 익숙해 계신 분들은 수익을 못 내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주변에도 뭐 정권가 쪽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단타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계좌 안에는 단타는 일부만 하세요. 그죠? 사람이니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다수 종목이 있다면 다수 종목을 다 수익 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조바심이 포트를 망치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종목만 2배, 3배만 가져도요. 여러분들 계좌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계좌 수익률을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치고받고 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피트린치의 실전 투자로 이제 넘어가서요. 지금 장세가 이런 장세 같아요.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느냐의 그런 가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신흥국 중에서는요. 제일 못 올랐다고 보면 돼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죠?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 돈이 뭐 저 동남아 쪽 국가들이나 그죠? 뭐 아니면 동북아 쪽도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오고 중국 쪽이나 그죠? 뭐 대만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홀대 받았죠. 배당률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홀대를 받았고 그동안 못 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죠.
유럽이 이제 양적 완화 시작하고 일본도 돈 풀고 중국도 돈 풀고 그 자금이 북미 쪽인지 유럽 쪽 건지 중국 건지 일본 건지는 확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거의 지금 2월 달부터 3월 달, 특히 3월 들어서는 아주 강한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형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납부 과대주들 위주로, 정권주나 건설주 같은 대중주 위주로 지금은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판단에서는 그쪽이 계속 시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일부 업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저점을 찍고, 그죠?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군들은요,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도 오를 수 있는데, 바닥에서 한 50% 이상 오른 종목 중에서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좀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미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둬야 될 건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 요새 좀 추천해서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전 단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같이 최근에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해부터는 실적이 개선돼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차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 본다면 그동안 안 좋았었던 산업재 쪽이나 경기 민간 산업재 쪽, 중국 관련주들, 자본재 쪽 이런 쪽만 이제 터닝하면요, 시장은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흐름. 2000세에서 계속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 수급은 외국인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기관들이 최근에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실적이 좋아도 실적주들은 빠진 게 없으니까 계속 수익 실현하고요. 그 돈으로 지금 납부 과대주들의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봐요. 결국 예전에도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기관들이 계속 내다 팔면서 못 갔던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은요, 나중에는 큰 폭의 상승으로 갑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30-40%가 뛰어버리거든요. 대형주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많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안 오른 종목을 팔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오른 종목을 팔고 많이 오른쪽으로 가서 빨리 내가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한 석 달, 6개월, 1년, 연말까지 본다면 아주 치명적인 매매 실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이 팔더라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들은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기관이 저쪽에서 플레이를 마무리하고 수익률 플레이를 마무리하고 넘어오는 시점, 적어도 매도만 하지 않는 시점이 되더라도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예전에 5번의 금리 인상 구간이 있었거든요. 대세적으로. 4번은 다 올랐습니다. 한 번만 빠졌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나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겁먹지 마세요. 시장은 금리 인상을 경기 회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충격받고 있지만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주목하라. 과거 경험상 대세 상승이든 유동성 랠리든 간에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이 큰 시세를 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시장 주도주로 부각될 시점이다. 특히 이번 주 만기 이후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 선호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흐름이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실적주가 가는데요. 최근에 좀 관심 둬야 될 쪽은 어느 쪽이냐면 외국인들이 정말 사상 최대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하면서 빠지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기업들도 괜찮고,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의 수혜주인 삼성 SDS나 제일모직 같은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수혜주로 제가 분류하고 있는 쪽이 건자재 쪽하고요. 필수 소비재 쪽이거든요.
이런 쪽도 좀 쉬어갈 때 괜찮습니다. LG 아웃시스나 한샘이라든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에 두시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업종군들이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쪽보다는 조선주 쪽이나 건설주 쪽에서 좀 알짜배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학업종도 올 1분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전성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눌림목을 준다면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시장이 오늘 흔들리고 있지만 이번 주 주초 조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제가 언급드렸던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모은 종목 중에서 안 가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쪽에 반전, 그러니까 좀 역발상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정말 그 논란이 되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이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실적 장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대세 상승이 이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일 것입니다. 자, 지금 레전드의 시각에서 본 투자 전략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대형주 가운데 실적주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